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1930년대 근대화 시기를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을 일컫는 모더니즘 소설의 하나입니다. 소설은 구보시가 서울의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떠올리는 다양한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심리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 곳곳을 이동한다는 점에서 여로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점인 종로로 다시 돌아온다는 점에서 원점 회귀형, 여로형 구조이기도 합니다. 길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서울의 일상과 풍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태소설이기도 합니다. 해당 소설의 다양한 성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심 인물인 구보씨는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한 식민지 지식인입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 무작정 거리로 나온 구보는 우연히 오른발이 왼쪽으로 쏠려서 종로로 향합니다. 걸어가다가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해 부딪힐 뻔한 구보는 자신의 시력이 약해진 이유와 병원에서의 일을 떠올립니다. 구보가 떠올리는 생각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글이 흘러가는 이 부분만 봐도 이 글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서는 동전 부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글의 곳곳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에는 진단받을 때의 시력표가 그대로 제시되는데 당시로서는 소제목 처리와 마찬가지로 파격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보는 종로 화신상의 백화점으로 이동하고 승강기를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구보는 백화점을 나와 안전지대로 갑니다. 그는 짧은 지팡이와 글쓰기를 의미하는 공책을 보면서 산책이나 글쓰기가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처럼 목적지 없이 걷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소외감을 느낀 구보는 사람들을 따라 전차에 뛰어오릅니다. 전차에 올라탄 구보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방향성 없음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방향성을 상실한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구보는 전차에서 행복이 어디 있을지 생각합니다. 동전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행복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도시 밖 교회로 나가는 전차의 루트를 생각하며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구보는 어쩔 수 없는 고독을 견딜 수 없어 차라리 고독을 사랑한다고 자신을 세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보는 어디서 내릴지도 몰라서 또다시 고민합니다. 여기서도 방향성 상실은 드러납니다. 물론 그는 고독이 있는 교회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전차가 서자 여자가 올라탑니다. 1년 전 선을 본 여자입니다. 구보는 그 여자가 자기를 알아보았을까부터 시작해서 선을 보았던 이야기와 나중에 어머니에게 여자를 본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역시 의식의 흐름이 잘 드러납니다. 생각과 반대로 여자와 시선을 마주칠까 인사할까도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구보의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자는 내려버리고 구보는 이 여자 말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보가 생각한 행복의 정체는 가정이었던 모양입니다. 우습게도 그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적극적인 구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보의 의지 없음과 무기력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구보는 다방, 대합실, 다시 다방, 외부, 또다시 다방, 카페, 종로로 이동하며 원점 회귀 여로형 소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로형 구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구보의 방향성 상실을 잘 보여줍니다. 추가로 알아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주인공의 내면을 서술하므로 1인칭인 경우가 많지만 이 글은 3인칭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적 작가가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서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만 봐도 1인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태소설입니다. 화신상해가 있다든지 전차가 다닌다든지 경성이라는 지명이나 동전에 일본 연호인 다이쇼, 한자로 대정이 적혀있는 것 등은 당시 시대의 특별한 모습들로서 세태소설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서술자는 소설의 세계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 사용된 현재형 어미는 물론 현장감 등 다양한 효과를 찾을 수 있지만 특히 내면의식의 흐름과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는 갈팡질팡한 심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혼란스러움이 더 잘 느껴질 것입니다. 방향성 상실을 극대화하려는 주요 장치의 하나입니다. 더하여 이 글의 문체는 만연체인데 만연체는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몇 줄이든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돈되지 않은 생각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 어느 방향으로 생각이 정해질지 갈피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방향성 상실이 더 잘 드러납니다. 문장이 길면 중간중간 의미를 나누어야 하는데 여기에 쉼표가 사용됩니다. 잦은 쉼표 사용은 리듬감도 줄 수 있지만 내용이 이어지다가 끊고 이쪽 하는 느낌으로 우유부단함을 어디서 끊어지는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섬세한 심리를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방향성 상실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이 글이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연결이라는 대단원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서술 방식인 의식의 흐름, 전개 방식인 여로형 구조, 만연체의 문체가 내용과 잘 어우러져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과 방황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